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양입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가 기승인 요즘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됐는데요.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진 실정입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국민연금 인상과 여론, 연금 개혁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서요? 25년 만에 최대 인상이라니 국민의 부담이 많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기 전에 먼저 논의의 중심에 선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볼게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훗날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이죠. 공적연금이다 보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예외도 있지만 대상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기도 해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계신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9% 중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죠. 기자님, 그런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도 수급 연령과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면서요? 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고요. 가입 기간은 10년을 채워야만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정보만 들어도 모든 국민과 관련이 있고 시민의 여론이 나뉠 만한 주제란 게 느껴지네요. 기자님, 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과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기준소득 월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 건데요. 최고 보험료는 33,000원이 오른 월 53만 1,0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3,3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랐다는 건 이 변동률이 높아졌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지난 5년간의 변동률을 보면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로 올랐다가 작년인 2022년 5.6%를 기록했고 올해는 6.7%로 상승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 5년 만에 거의 2배가 오른 셈이네요. 맞아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을 발표한 다음 날인 3월 4일,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소득 변화가 없다면 납부할 보험료 역시 변동이 없다고 전했죠.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기준소득 월액을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소득 월액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물가도 연금액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서울여대 경제학과 문혜솔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죠. 지금 젊은 세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 의도는 그거긴 해요. 가능한 적어도 이제 우리 세대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구는 꽤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금에 대한 기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급여의 총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연금에 대한 기여율도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퍼센티지여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연금 기여율 높이는 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조금 더 늦출 수 있고 결국은 부양해야 되는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지우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연금료율을 결국은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더 늦게 올리면 지금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덜 부담하고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가능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부담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대 여명보다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의 기대 여명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만약에 85세까지 산다 그러면 아마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오래 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죠. 젊은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 개혁의 시간이 자꾸 늦춰질수록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의 일부를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일부 책임감 있게 부담을 지우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선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이 붙은 상태잖아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세대들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대로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축의 전문위원회에서도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부정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2041년부터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커지게 돼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죠. 그럼 오히려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2023년이니 약 32년 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 40대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곤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거죠. 또 대한민국 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도 눈에 띄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취약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고소득층에게는 세제 감면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산층의 부담이 배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석도 일리는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보니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좋고 나쁨을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제 지인분께서는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다고 속상해하기도 하셨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가 최대한 모든 국민을 살펴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혜택이 정말 필요한 소득층도 있지만 모든 소득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맞아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회는 4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고 정부도 10월에 국회안을 참고해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급 시기를 70세 정도로 최대한 미루고 납부 시점도 65세 이후까지 미루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의 정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함께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청년층의 고용난도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기자님, 저도 그렇고 학우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청년들의 여론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지금 제 노후가 조금 걱정되려고 하거든요.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청년들의 의견을 취재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함을 표하는 여론, 또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여론으로 나뉘더라고요. 모든 정책이나 의제가 그렇든 말이죠. 비단 청년층 내에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앞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문 교수님께서도 정치적 성향, 가치관 등의 차이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덧붙여 주시기도 했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또 다른 시민분의 의견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릴 적 국민연금을 접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제 노년을 위한 보험이 있는 것만 같아서 든든했어요. 그런데 요즘 연금 고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조금은 불안하기도 해요. 저는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허탈할 것 같고요. 저 같은 청년 세대들의 입장도 잘 고려해서 정책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께서도 국민연금에 있어 청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무래도 기성세대에게 지급할 연금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자님, 인터뷰에서 언급된 국민연금 수익률 이야기는 뭔가요? 네, 사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의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의 손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 6천억 원에 달했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한 2018년에도 손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어떤 이유로 다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걸까요? 일각에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가 금융투자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고 국민연금의 전문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도 있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수탁자 책임행동 원칙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2018년 도입되었죠. 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주주가치 훼손 사안이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행정기관이 다스린다는 의미의 관치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거죠.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니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상생을 도모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더욱이나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당장 국민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더 클 테니까요. 이번 연금 인상이든 연금 개혁이든 어쨌든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폐지론자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 문의에선 연금개혁이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3대 개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하던데 과연 어떤 방향성이 제시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 최대 인상된 현 상황, 이에 따른 여론과 정부 입장 등의 의제를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결코 저와 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모든 세대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죠. 정부 역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살핀 후 최적의 결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녹아있는 안건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박소향, 기술에 제51기 기술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마현, 진행에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손지유,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박소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6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